다음은 전화 상담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현대건설이고요. 네. 네, 매수가는 56,000원, 네. 20%입니다. 사신 지 좀 되셨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한 2년 거의 다 돼가네요. 2년이요. 네, 그러셨군요. 1년에 비중은요? 거의 넘었습니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고점에 샀으니까, 네.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할까 했어요.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 이미 추가 매수로 마음은 기울어지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그러면 20%를 한 번에 56,000원에 사신 게 아니라 이게 분할해서 사셨는데 평균 단가가 56,000원인 건가요? 아니요, 한 번에 다 샀습니다. 한 번에 56,000원.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수익이 조금 나셨을 때도 있으셨겠네요? 없었던 걸로 그럼 기억하는데요. 내려올 때쯤에 이렇게 좀 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끊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 2년 들고 계셨으면 주식 투자 쭉 해오셨던 분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좀 되실 겁니다. 현대건설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그렇다면 얼마에 더 사면 좋을지 운영님 알려주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보유하고만 있어라. 그렇게 좀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업종을 하나 딱 꽂으면 제가 건설업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업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 주택 관련해 가지고 규제 완화 정책에다가 또 최근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정부에서 공적 자금 들어서 27조 원 정도 들어서 사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건설주가 잠깐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네. 그때 그렇죠. 현대건설도 좀 그렇고 현재 지금 건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6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6만 가구가 넘어가면 이건 위험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고금리 영향 자체가 본격화 좀 되면서 여전히 지금 건설 쪽과 관련된 쪽은 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댈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수지에 대한 기대감인데 작년도 해외 쪽에 대한 수지의 기대감, 유가도 강세를 보였지만 해외 속의 수지가 별로 그렇게 기대치마다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쪽의 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해외에서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 버는 쪽은 아닙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건설업황이 아주 좋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재무 리스크라든가 그쪽은 부각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 봐서는 현대건설이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현재 재무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매출 채권이 이제 8조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가장 대형 건설사 중에서 높습니다. 매출 채권이 높다는 것 자체는 매출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든가 공사를 해놓고 돈을 못 받은 거거든요. 매출액으로 실적을 인정을 해놨는데 근데 결국은 안 줘가지고 나중에 부실이 생각하면 돈 못 받았다고 그래가 손실도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대건설은 단기 순이익이 거의 안 나옵니다. 현재도 제가 실적 전망치를 체크해 봤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아마 1,700억 정도 잡혀져 있을 거예요. 지금 1,678억인데 현재 지금 4분기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나올 거란 전망이에요. 이게 가이던스 대비해서 20, 30%니까. 근데 문제는 없어요. 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1,300~1,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한 20% 정도 빼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은 제가 보기 200억, 300억밖에 안 나옵니다. GS건설 같은 게 적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서 했다시피 매출 채권이라든 그쪽에서 부실을 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의 가치 증가가 안 돼요. 결국 단기 순이익이 주주의 가치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돼야지 자본 총계, 즉 자산이 증가되면서 주당 BPS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BPS가 따라 올라가야지 하방이 탄탄해지는 건데 현대건설의 BPS를 좀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17년도부터 본다 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 현대건설의 BPS가 주당 순 자산이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5만 8천 원인데 올해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야? 1, 2, 3, 4, 5, 6년 동안 2%씩 자본이 올라간 겁니다. 2%.
예, 자산 가치가 2%씩 증가된 거예요. 2%, 3% 정도. 대충 그렇죠? 2%, 3% 증가해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BPS 자산이 2%밖에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따지면 기업의 가치가 2% 증가되니까 연간 2%, 3% 정도 올라가야지 현대건설의 기본적 분석상으로 적당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현대건설 항상 밀리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현대건설 정도는 업종 대표적인 그런 어떤 실적으로서 평가받기 쉽지 않은데 애널리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재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보면 현대건설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 잠깐 읽고 봤는데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재무 분석을 하고 업황을 관련해 가지고 업황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작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29,500가구 정도 분양이 됐어요. 당초에 3만 가구 정도 분양이 됐으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분양이고 올해는 이제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2만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2만 1,000가구 정도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작년도 이제 3만 가구 정도 분양을 해놨으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면 매출액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30% 정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분양 시장이.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는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부족한 부분 자체를 어디서 만회를 해야 되느냐? 해외 쪽에서 매출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쪽 부분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기대만큼 수주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업종과 관련된 고금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상반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후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가격대 제가 팔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손실도 나서 사더라도 언제 사느냐 3월 4월 달 이후에 사셔야 될까요? 그때 가게 되게 되면 고금리와 관련된 시장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건설업체 그때 만약에 생각했던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고 경기가 좋아진다 한다면 건설업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될 거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현대건설 주가가 뭐 4만 원이라든가 4만 2천 원 정도 올라가 있겠죠. 그때 따라서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3월 달 이후에 건설업종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된 시점,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시점에서 또 조금 높게 사더라도 그때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그 비중 들고 계시면은 빠져나올 목표가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보면 시가총액이 4조 원이거든요. PR이 지금 7배 되는 수준인데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서 비싸요. 비싼데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3월 달 정도까지는 아마 4만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도록 거기서 행보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가 낙폭 과대 수준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청약 매수한 가격을 5만 6천 원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최소한 9월 달, 10월 달 정도 가야 되는 흐름이니까 가급적 비중 20%는 그대로 좀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더 안정성 있는 현재는 저는 상반기 때는 3월 달까지는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안 좋은 종을 일단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정성 있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그때 건설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봐드렸습니다. 건설은 요즘에는 사실 손실이 좀 큰 부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진단 신청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